아스팔트 도로를 넘어 흙길을 따라 마을 가장 끝자락까지 올라가면 김씨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 한 채가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을 어르신들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마을 가장 외곽에서 홀로 살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주민들과도 친분이 별로 없었지. 우리 할머니가 오지랖이 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김씨 할아버지네로 반찬 배달을 다닐 필요가 없었을 테지만 할머니는 혼자 사는 늙은 양반이 밥이나 잘 해먹겠냐면서 3일에 한 번씩은 나를 시켜 김씨 할아버지네 집으로 반찬 배달을 보냈어. 그래도 김씨 할아버지는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이었어. 아니,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는 느낌이랄까.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붙잡고 어제 심은 감자가 어떻고 산에서 멧돼지가 어떻고 쉴 새 없이 말을 걸으셨으니까. 어쨌든 나도 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 빼고는 김씨 할아버지네 집을 가는 걸 썩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가족도 없이 혼자서 밭을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측은하기도 했고, 하루는 열무김치 담근 걸 들고 할아버지네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김씨 할아버지가 밭에다가 회색 가루를 뿌려대고 있었어. 뭐 비료를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약도 아닌 것 같은데 한참을 온 밭을 휘적거리며 가루를 뿌려대더라. 마루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하더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할부지의 할부지부터 받아온 거 아니겠냐. 이게 짐승 놈들 내쫓는 데에는 최고로 좋다더라. 그게 뭔데요? 뭐 쥐약 같은 거예요? 나도 너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쓰는 거 한번 보고 말았어. 근데 이리 휘적거려 놓으면은 풀 뜯어먹는 노루고 고라니고 볼 일이 없어진다고 하셨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뿌려보는 거지 뭐. 할아버지의 말처럼 올해는 유독 산짐승들이 마을의 밭으로 내려와 채소고 과일이고 쓸어버리는 일이 잦았었어. 우리 집 상추밭이랑 쪽파밭도 죄다 휩쓸고 지나갔고 김씨 할아버지가 키우는 저 밭도 이미 몇 차례 습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나 다시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신이 난 듯 야, 저 봐봐라. 하나도 안 먹혔다니까.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 우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긴 하더라. 우리 아버지 가져다 주게 좀만 달라 했더니 자기네 집안 사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째째하게 굴기는 했지만 말이야.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산에서 벌농사를 짓는 최씨 아저씨가 이상한 고라니를 봤다는 소문이 시작이었지. 최씨 아저씨가 벌집 옆에 있는 농막에서 잠을 자는데 고라니가 벌통으로 내려와서는 벌통을 부수더니 꿀벌이며 벌집이며 닥치는 대로 씹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아저씨도 놀라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옆에 있던 낫을 들고 소리를 치며 달려갔대. 그런데 평소라면 냅다 산으로 도망가야 할 텐데 그놈은 그냥 거기서 벌들을 아가리에 쑤셔넣고 입을 좌우로 우물거리며 최씨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문제는 그놈 대가리의 절반이 썩어 문드러져 있더래. 얼마나 그리 된 건지 피는 검게 굳어있고 허연 것들이 보이는 게 머리통 뼈처럼 보였다더라. 최씨 아저씨는 무서워서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만 있다가 결국 고라니가 벌통 하나를 다 씹어삼키고는 산으로 돌아가고서야 그 상황이 끝났다나 봐. 그 이야기 뒤로 마을에서는 비슷한 소문들이 하나 둘 퍼져나갔어.
누구 밭에서는 머리가 반이 잘린 고라니가 때로 달려와 밭을 망쳤다. 옆구리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멧돼지들이 줄을 지어 걸어 다니더라 등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소문들. 그때랑 똑같구만. 또 날 것을 먹는 것들이 찾아왔어. 산신님에게 빌어야 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어. 그때랑 똑같다는 말을 듣자 난 문득 김씨 할아버지가 떠올랐어. 분명 그때 나한테 그랬어. 풀 뜯어먹는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달려 김씨 할아버지네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굳어 있었어. 두 손으로 오한말을 꽉 쥐고 숲을 바라보고 있었어. 할아버지, 그때 그 가루, 풀 뜯어먹는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그 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그저 초조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면서 어찌나 힘을 주는 것 같은지 부들거릴 정도로 오한말을 움켜쥐고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 할아버지, 지금 마을 사람들이 봤다는 짐승들, 내가 본 숲속,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던 숲속,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저 어둑한 형체들, 수십, 수백의 시뻘건 불빛들, 나무 그늘 아래에 숨은 저것들이 나와 할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어. 뱀눈처럼 날카롭고 새벽처럼 어두운 저것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 움직이면 저것들이 달려들어 내 몸을 사정없이 찢어발겨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겠지. 이제 곧 해가 저물 텐데 왜 저것들이 그늘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해가 지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 해가 반 정도 저물었을 때 침묵을 깨고 할아버지가 내 몸을 거칠게 밀었어. 잘 가라. 할매한테 그간 만나게 먹었다고 안부하고. 순간 몸이 다시 움직였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 흙길을 내달리고 구르고 아스팔트 길을 미친 듯이 뛰면서 집으로 달려갔어.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묻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 해가 저물면 분명 그것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공포감이 다가왔어. 비명을 내지르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하느님, 부처님, 산신님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댔어. 그것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 빌고 또 빌었어. 김씨 할아버지의 시체는 할아버지네 집 뒷산에서 발견되었어. 초입에서는 다리와 몇 개의 손가락이, 중턱에서는 몸통이, 정상 부분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리고 뜯어먹힌 머리통이 발견되었어. 이틀 만에 찾아낸 시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었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대.
몸통에는 산짐승들의 이빨 자국이 가득했고 잘린 손에는 부러진 오한마 자루가 꽉 쥐어져 있다고 하더라. 경찰은 단순 실족사 처리를 해버렸어. 나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마을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네 밭을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산신당을 세워버렸어. 그리고 할아버지네 집에서 그 회색 가루통을 찾아와 신당에 두고 제사를 올렸어. 나도 그 제사에 참가해야만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절을 올렸어. 어른들은 내게 이유는 알 필요가 없으니 자신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말했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가루가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것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몸이 여기 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짐승을 거두어 풀을 뜯게 해주세요.